통장에 돈만 있어도 연금을 못 받는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75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제 상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내뱉은 말입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손에는 연금공단에서 받은 서류가 떨리고 있었죠. 통장에 있는 2천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 월 34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으신다고요? 선생님, 제가 돈이 많은 줄 아시나요? 500원도 아껴가며 사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이 몇 년간 아껴서 들인 용돈이었답니다. 혹시나 아프면 병원비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도 안 댔는데. 저는 국민연금 전문 상담사 김재윤입니다. 25년간 연금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억울한 어르신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기초연금 상담을 하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들 중 80%가 같은 실수로 연금 수급에서 탈락하고 계셨어요. 바로 통장 속 돈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매달 34만 원을 놓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25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각자 34만 2,510원씩 총 68만 5,0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여러분의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시죠? 월 34만 원이면 한 달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약간의 용돈까지 충당할 수 있어요. 노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셈이죠.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겨우 모은 돈인데 이것 때문에 연금도 못 받는다니요?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게 죄가 됐나요? 이 말들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을 모아두면 연금을 못 받는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싶으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행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예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금 1,000만 원은 연간 40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금 2천만 원은 연간 80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금 5천만 원은 연간 200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이자는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도 말이죠. 내가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소득이라니 억울하시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기초연금 제도의 현실입니다. 75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우시는 할머니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월 소득은 폐지 주어서 버는 30만 원, 통장 잔액은 4천만 원, 주거는 전세 5천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통장에 4천만 원은 자녀들이 10년간 들인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거였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요. 아프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4천만 원이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 계산됐을까요? 4천만 원 곱하기 4%는 연간 160만 원의 소득, 월로 환산하면 13만 3천 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 겁니다. 할머니의 실제 소득 30만 원 더하기 가상 소득 13만 3천 원은 월 43만 3천 원.
이게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신 거죠.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제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의 절규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하루에도 5, 6건씩 상담합니다. 78세 이명자 할머니는 더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은행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할머니의 경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명의로 만들어둔 통장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조금씩 저축해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통장이 있는지도 모르셨죠. 은행에서 무심코 발급받은 증명서에서 그 통장이 발견됐고 그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이 기각된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 80세 박영순 할머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 돈은 제가 파는 김장김치 돈이에요. 아들이 통장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저는 잘 몰라요. 할머니는 김치를 팔아버는 돈을 통장에 넣어두셨는데 3년 동안 모이고 모여서 8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사업자 등록도 없이 소규모로 파시는 김치 수익이었기 때문에 소득 신고도 안 하셨죠. 그런데 연금공단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추가 조사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증언과 김치 판매 사진 등으로 증빙을 해서 해결하긴 했지만 한 달 넘게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통장 관리를 잘못하면 기초연금 34만 원을 놓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통장 관리를 잘하면 34만 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어르신들이 성공하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통장에는 6개월 생활비만 남기세요. 얼마를 남겨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월 80만 원으로 생활하신다면 480만 원,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신다면 600만 원, 월 120만 원으로 생활하신다면 720만 원입니다. 왜 6개월이냐고요? 이건 제가 수백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서 찾아낸 최적의 기간입니다. 너무 적으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너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초과될 수 있어요. 72세 이영희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통장에 2,500만 원을 넣어두셨어요. 한 달에 70만 원씩 쓰시니 3년치 생활비가 되는 셈이죠. 혹시 몰라서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아세요? 할머니의 걱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2,500만 원 때문에 연 100만 원, 월 8만 3천 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이랬습니다. 하나, 6개월 생활비인 420만 원만 통장에 남기기. 둘, 나머지 2,080만 원을 다음과 같이 분배. 1,000만 원은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장기예금으로 이동, 580만 원은 주택 수리비로 사용, 500만 원은 증여세 면제 한도 내 자녀 명의로 증여.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 달 기초연금 심사에서 단번에 통과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장기예금을 활용하세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3년 이상 정기예금은 3천만 원까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시중은행마다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장기예금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각 은행마다 상품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상품들의 공통점은요. 첫째, 3년 이상 가입. 둘째,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 셋째,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서 제외. 넷째, 최대 3천만 원까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일반 예금으로 전환되고 3년 후 자동 갱신될 때 다시 확인이 필요하고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니 비교가 필수입니다. 76세 정의자 할머니는 이 제도로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며 받은 생명보험금 5천만 원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하셨지만 자산 기준에 걸려 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저희가 제안해 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3천만 원은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 1,500만 원은 집 수리비로 사용, 500만 원은 통장에 유지하여 6개월 생활비로. 할머니는 이제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집도 새롭게 단장하셨어요. 이제야 마음 놓고 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신중하게 자녀 명의로 증여하세요. 선생님, 그냥 자식 통장에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증여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증여세 면제 한도부터 알아봅시다. 자녀에게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 면제, 손자녀에게 증여는 10년간 2천만 원 면제, 증여세율은 초과분에 대해 10%에서 50% 적용입니다. 70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퇴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큰아들에게, 3천만 원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려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함정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피했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5년간 추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증여 파악 시스템은 대단합니다. 하나, 최근 5년간의 모든 대액 거래 확인. 둘, 동거 가족의 통장 입금 내역도 조사. 셋, 현금 증여도 추적. 결국 할아버지는 증여를 3년에 걸쳐 나눠서 진행하셨어요. 1년 차에는 큰아들에게 1,500만 원, 2년 차에는 큰아들에게 1,500만 원, 둘째 아들에게 1,000만 원, 3년 차에는 큰아들에게 2천만 원, 둘째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셨어요. 이렇게 하니 증여세도 없고 기초연금 심사도 통과하셨습니다. 73세 박명자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현금으로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통장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딸에게 주려고 하셨어요. 제가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대액 현금 인출은 은행에서 공유됩니다. 둘, 자녀의 현금 재입금도 추적됩니다. 셋, 설명할 수 없는 현금 이동은 의심받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정식으로 증여 절차를 밟으셨고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해결 방법은 주택 계량비로 사용하세요. 이 방법은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집도 고치고 기초연금도 받고. 인정되는 주택 계량비 항목들은 이렇습니다. 화장실 개조, 단열 공사, 냉난방 시설 개선, 안전시설 설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82세 최순덕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0년 된 시골집에 사시는 할머니, 통장에는 3,500만 원이 있었어요. 집 상태는 화장실이 재래식,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단열재 필요, 부엌 바닥이 썩어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화장실 개조 500만 원, 단열 공사 800만 원, 부엌 바닥 공사 700만 원, 현관 안전 손잡이 100만 원, 총 2,100만 원 사용. 할머니는 울면서 좋아하셨어요. 집도 새 집처럼 됐고 연금도 받게 됐어요. 남은 1,400만 원으로는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반드시 영수증 보관, 시공업체와 계약서 작성, 대금은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 사진으로 시공 전후 기록. 이런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안전합니다. 절대 편법을 쓰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의 추적 시스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한 실전 타임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죠. 신청 3개월 전에는 모든 금융자산 파악하고 목록 작성, 주거 상황 점검, 자녀들과 증여 계획 상의. 신청 2개월 전에는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 상품 비교, 주택 계량 견적서 받기,
필요한 서류 준비 시작. 신청 한 개월 전에는 통장 정리 완료,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 가입, 주택 개량 공사 시작. 신청일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통장으로 신청, 모든 증빙서류 준비 완료. 68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아들 명의의 시가 3천만 원 차량 1대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5년간 받은 기초연금 전액인 900만 원을 반납하는 일이 생겼어요. 차는 아들이 타고 다니는데 제가 왜 신고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원망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동거 가족의 고가 자산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은 이렇습니다. 하나, 고의적 재산 은닉. 둘, 허위 신고. 셋, 가족명의 고가 자산 미신고. 넷, 수입 미신고. 재산 추적의 현실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대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조회, 등기부 등본 자동 조회, 동거 가족 차량 등록증 조회. 85세 정남수 할아버지의 끈기 있는 도전기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청은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어서 탈락, 두 번째 신청은 차량 미신고로 탈락, 세 번째 신청은 배우자 자산 오신고로 탈락, 네 번째 신청에서야 성공. 할아버지의 성공 비결은요. 하나, 통장을 철저히 정리, 3년간 거래 내역까지 정리. 둘, 모든 자산을 정확히 파악. 셋,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 넷, 담당 공무원과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 보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할아버지의 소감입니다. 77세 이미자 할머니의 복잡한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미국에 사는 아들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셔서 10년간 받은 돈이 통장에 1억 2천만 원 쌓였죠. 해외 송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해외 송금은 추적 안 된다는 거짓,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는 위험, 인출하고 다시 넣으면 된다는 의심받는 행동입니다. 할머니의 해결 방법은요. 하나, 해외 송금 내역 전부 정리. 둘, 아들의 수입증명서 준비. 셋, 송금 목적이 생활비임을 증명. 넷, 과다한 잔액은 적절히 분산. 기초연금은 소득을 보는 것이지 부자인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80세 박계순 할머니의 퇴직금 관리법도 들려드리죠. 퇴직금 1억 원을 받으시고 3천만 원은 비포함 장기예금, 4천만 원은 집 전체 리모델링, 2천만 원은 자녀 증여 분할 실행, 1천만 원은 생활비 용도로 통장에 남겨두셨어요. 결과는 2개월 후 기초연금 승인, 쾌적한 집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 죽을 때까지 쓸 돈인데 제대로 관리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성공 전략도 들려드릴게요. 74세 김영숙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겁 없이 정직이 최고. 진짜 아이러니한 케이스였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에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지만 아무런 편법도 쓰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신청하셨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승인됐습니다. 이유는요. 하나, 의료비가 연간 1천만 원 이상, 당뇨, 고혈압 치료비. 둘, 주택 임대료가 월 50만 원, 전세금이 부족해서. 셋, 치과 임플란트로 올해만 800만 원 지출. 67세 이상호 할아버지의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농사를 짓는데 딱 문제가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고추를 팔아본 돈 700만 원을 용돈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게 그냥 친구들한테 팔고 받은 돈인데. 하지만 연금공단에서는 연간 50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는 사업소득,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규모가 작아도 정식 신고가 안전합니다. 할아버지는 농업소득으로 다시 신고하고 그래도 기초연금 범위 안에 들어서 성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72세 송만석 부부의 사례도 들려드리죠.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자산과 소득이 합산되므로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 3천만 원, 아내 명의 통장에 4천만 원, 합쳐서 7천만 원의 자산. 부부가 함께 한 전략은요.
하나, 각자 3년 만기 장기 예금 가입 각 3천만 원. 둘, 남은 1천만 원으로 주방 리모델링. 셋,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 크게 감소. 결과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승인받아 각자 34만 2,510원씩 월 68만 5,020원을 수급받았습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도 들어보실게요. 남편의 근로소득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아내의 근로소득 15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은요. 남편분 소득은 0.7 곱하기 200만원에서 112만원을 뺀 금액 더하기 30만원은 91.6만원. 아내분 소득은 0.7 곱하기 150만원에서 112만원을 뺀 금액은 26.6만원. 합계는 118.2만원.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69세 정주식 할머니의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농지가 10만 평이나 됐어요. 땅값이 비싸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농지의 현실은요. 농지는 일반 재산보다 재산가액이 낮게 계산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기타 공제 가능, 임대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면 유리합니다. 할머니는 농사활동 증명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으셨어요. 71세 박진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시가 7억 원짜리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셨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을 받고 매달 50만 원의 월세도 받게 되었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으니 이 월세가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첫째, 전세금 3억 원은 딸에게 3년에 걸쳐 분할 증여. 둘째, 아파트를 매매한 뒤 월세가 없는 작은 집으로 이주. 셋째, 매매 차익으로 생활자금을 마련.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더 작은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며 임대소득 문제도 해소했고 기초연금도 받게 되었고 딸에게는 재산도 미리 물려주신 셈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편법보다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개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기초연금은 운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안 돼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의 90%는 처음에 탈락하셨다가 다시 받으셨어요. 둘째, 편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현금으로 숨기거나 거짓 신고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환수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요. 셋째, 시기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갑자기 큰 돈을 이동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자녀들과 상의해서 증여나 주택 문제를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84세의 한상미 할머니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제가 83세에 처음 기초연금을 받았어요. 1년 동안 5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돈이 있어서 못 받는다면 그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 통장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둘,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을 문의하세요. 3년 이상 가입 조건과 65세 이상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 집 수리가 필요하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넷,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5년은 기초연금 제도가 더욱 개선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연금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